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챕터 BU3는 한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쿨런트 시스템에 대한 강의로 칩 컨베이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스키머, 미스트 컬렉터, 쿨런트 칠러, MQL 등 다양한 주변 기기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로 터닝 센터와 머시닝 센터의 쿨런트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작 기계의 쿨런트 시스템과 칩 컨베이어 관련 강의로 쿨런트 시스템의 이해, 즉 쿨런트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쿨런트 시스템, 본격적으로 쿨런트 시스템 기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칩 컨베이어, 종류별 구분과 버킷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기타 주변 기기, 쿨런트 그리고 에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쿨런트 시스템의 이해로 1. 쿨링 시스템 2. 탱크 3. 쿨런트 4. 펌프 5. 필터 6. 기타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냉각 장치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방에 냉장고나 사무실에 에어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 기계의 냉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작 기계는 동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공을 하면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데 공작 기계에 발생되는 열은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기계 자체적 발생과 가공에 의한 발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열은 냉각수, 냉각유, 윤활유, 절삭유를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동작에 의해 발생되는 열은 공작기계 구조물 변형을 일으키며 가공 시 발생하는 열은 가공의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열을 제어하게 되면 기계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공작물의 가공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응용 사례로 전자에 해당하는 머시닝 센터의 스핀들 쿨링을 위해 스핀들 오일 쿨러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후자에 해당하는 터닝 센터의 터렛에 적용하는 하이 프레셔 쿨런트의 종류별 구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쿨런트 탱크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여주며 공작 기계의 절삭 공구와 공작물에 공급되는 절삭류를 저장하는 탱크, 절삭된 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탱크 위에 설치된 칩팬, 그리고 펌프, 필터, 게이지, 캐스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 목적이나 인터페이스 그리고 놓여지는 공간의 제약에 의해 측방형과 후방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칩 컨베이어의 측방 배출형이나 후방 배출형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수주 시에나 CPU 입력 시에 칩 배출 방향에 대해 잊지 않고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칩 컨베이어가 쿨런트 탱크 위에 놓여져서 칩 배출을 하게 되는데 칩 컨베이어와 함께 칩 배출 방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측방 배출형, 사이드 디스포절 타입, 쿨런트 탱크의 경우 기계 앞쪽의 좌우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리존털 터닝 센터는 우측으로 칩을 배출시키는 구조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방 배출형, 리어 디스포절 타입, 쿨런트 탱크의 경우 기계 뒤쪽으로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기계의 좌우 설치 폭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하며 겐트리 로더와 같은 자동화 장치 설치 시 적용됩니다. 기종별 기구적인 특성에 의해 적용이 불가한 타입이 있으므로 수주 시 반드시 방향을 확인해야 하며 CPU상에 구분하여 오더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온합 대응을 하게 되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페널티 이외의 물류비 측면에서도 아주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반드시 방향을 확인합시다.
절삭류는 공작물을 가공할 때 마찰을 줄여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가공하는 면을 곱게 하며 공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입니다. 즉, 가공의 능률화, 가공 정밀도의 향상, 그리고 공구 수명의 연장을 위해 절삭류가 사용됩니다. 절삭류는 크게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하며 수용성에는 유백색의 에멀전형, 세미 신세틱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한 신세틱형이 있습니다. 비수용성 절삭류는 비활성형과 활성형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성 절삭류의 경우 휘발성이 있어 위험하며 소화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수용성 절삭류의 경우 칩이 눌러붙지 않고 가공 조도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의 차이는 절삭류가 물에 녹고 안 녹고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쉬우며 가장 큰 차이는 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삭류로는 투명한 수용성 신세틱형을 사용하고 스위스턴 모델이나 특별한 경우 유성 절삭류를 사용하는데 소화기나 소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객의 공작물의 최적의 절삭류를 선택하여 가공에 있어서 최고의 절삭 성능을 얻기 위해 절삭류가 필요합니다. 펌프는 절삭류를 펌핑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절삭류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설치 방식에 따른 쿨런트 펌프의 분류를 보여주며 자흡식, 침수식 그리고 다단 침수식이 있습니다. 자흡식은 쿨런트 탱크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탱크 상부에 펌프를 설치할 공간이 없을 경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동을 위해 절삭류 마중이 필요한데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체크 밸브를 달아주고 배관에 에어가 차지 않도록 해줄 경우에는 필요치 않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주로 쿨런트 칠러에 사용이 됩니다. 침수식과 다단 침수식은 펌프가 탱크 내에 잠기며 절삭류 마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단 침수식은 펌프가 여러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절삭류를 고압으로 토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침수식과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펌프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며 다단 고유량형과 다단 양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단 고유량형은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는 고정밀, 고기능의 대형 기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가공물을 냉각시켜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고 절삭된 칩을 분산시켜 흘러내리게 하거나 세척하는 데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압보다는 고유량이 필요한 기능에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100리터 이상 1.5바 이하 조건에 적용이 됩니다. 샤워 쿨런트가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단 양정형은 상대적으로 고유량보다는 고압을 필요로 하는 기능에 적용이 되며 30리터 이하 4.5바 이상의 조건에 적용이 되는 펌프입니다. 그 예로 TSC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절삭류 펌프 장치를 보여주며 직결형 한 종류와 별치형 세 종류로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결형은 양정 펌프를 통해 절삭류를 빨아들여 100필터에서 필터링한 다음 깨끗한 절삭류를 로터 펌프를 이용하여 펌핑하게 됩니다. 별치형은 베슬 타입과 사이클론 타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베슬 타입은 두 개의 베슬 필터, 즉 100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 중에 필터를 교환해야 할 경우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터 교체 시 유용합니다. 사이클론 타입은 터닝 센터용과 머시닝 센터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이클론 필터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 필터의 경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펜딕스에서는 20바 절삭류 장치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펌프를 이용하여 100필터의 절삭류를 퍼올리고 트로코이드 펌프로 압력을 토출하는 구조이며 절삭류에 혼입된 칩가루 등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필터를 적용합니다. 주로 TSC용으로 사용을 하며
60Hz나 50Hz의 공급 전원 주파수에 따라 압력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쿨런트 필터로 절삭유 공급 라인에 설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스크린 필터, 페이퍼 필터, 백 필터 그리고 사이클론 필터로 구분이 되며 스크린 필터의 경우 절삭유 탱크의 격벽 형태로 설치되어 칩이나 이물질이 양정 펌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세 가지 필터에 대해서는 어펜딕스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퍼 필터로 연삭 등의 정밀 여과를 필요로 하는 공정에 적합합니다. 장비 본체에 회수된 절삭유의 수위를 레벨 스위치가 감지하고 페이퍼 필터 측으로 절삭유를 배출하면 절삭유가 페이퍼 필터에 의해 필터링되어 깨끗한 상태로 유입이 됩니다. 이 깨끗한 절삭유는 공구대 등 절삭유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고압 펌프를 이용하여 토출이 됩니다. 장착된 페이퍼가 모두 사용이 되면 작업자가 교환해줘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필터로 대량의 포집력이 있는 액체 전용 필터이며 빈번한 필터 교체가 요구되는 공정에 적합합니다. 필터 오염의 경우 토출 압력 저하가 발생되는데 차압 스위치를 이용하여 필터 베이스킨 내 외부의 압력 차이를 감지하여 차압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필터를 교체하며 듀얼 100필터 타입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필터링 기능을 스위칭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필터 교환 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론 필터로 유입된 절삭유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형물과 정화된 절삭유로 분리합니다. 이 필터의 장점은 유지 보수와 비용이 없다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드레인 쪽의 고형물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필터 내부를 보면 3개의 블록으로 구분이 되는데 초원심력 블록인 횡 사이클론에서는 흡입구로 들어온 더티 쿨런트가 초원심력에 의해 이물질과 정화 액체로 순간 분리되고 고형물은 고침강 블록으로 낙하되고 정화 액체는 킥포인트에 의해 아웃 방향으로 오버플로우 됩니다. 고침강 블록인 종 사이클론에서는 유체를 나선형으로 변형시켜 종 방향으로 원심 분리하여 급강화시킵니다. 정침전 블록인 횡 사이클론에서는 유체를 원심 방향으로 복원하여 고형물을 침전시켜 드레인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부가 장치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탱크에 부착되어 절삭 유의 레벨을 표시해주는 레벨 게이지와 스위치입니다. 레벨 스위치는 절삭유가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가면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밸브류로 솔밸브, 볼밸브, 그리고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솔밸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절삭유의 온오프 제어를 위한 밸브, 즉 쿨런트 건 및 별도의 절삭유 제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볼밸브는 절삭유의 온오프 제어를 위한 밸브로 매뉴얼로 조작을 위한 밸브입니다. 체크밸브는 절삭유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세 번째, 압력 스위치로 절삭유의 압력을 감지하여 저하 시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이 이외에도 플로우 스위치, 플로우팅 스위치 등 기타 스위치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로 쿨런트 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1. 공구에 적용되는 쿨런트 시스템 2. 스핀들에 적용되는 쿨런트 시스템 3. 기타 쿨런트 시스템 4. 그리고 몇 가지 모델에 적용된 쿨런트 시스템의 오버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센터의 메인 터렛에 공급하는 쿨런트를 하이 프레셔 쿨런트라고 합니다. 펌프의 모터 출력, 압력 및 유량의 사양은 테이블과 같으며 터닝 센터의 가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쿨런트입니다.
터렛에 부착된 회전 공구의 측면에서 절삭류를 분사해주면 플러드 쿨런트라고 하고, 공구를 관통하여 가공의 절삭류를 공급하면 TTC, 스로틀 쿨런트라고 합니다. 즉, 플러드 쿨런트와 TTC로 구분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푸마 GT 2100에 적용된 하이 프레셔 쿨런트 관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러드 쿨런트에 대한 설명으로 터렛에 장착되는 공구의 측면에서 절삭류를 분사합니다. 터닝 센터의 밀링 기능 적용 시 터렛에 장착되는 밀링 툴 홀더의 측면에서 절삭류를 분사합니다. 터닝 센터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멀 타입의 스트레이트 밀링 툴 홀더 2개와 앵귤러 밀링 툴 홀더 2개를 표준으로 공급하며 하이 프레셔 쿨런트가 모델별로 적합한 사양으로 표준 적용됩니다. 특별히 더 높은 압력의 절삭류가 필요할 경우 옵션 사양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터닝 센터에 적용되는 TTC, 스로틀 쿨런트에 대한 설명으로 터렛에 장착되는 공구를 관통하여 가공의 절삭류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TTC 타입의 공구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터닝 센터의 터렛 공구용 절삭류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하이 프레셔 쿨런트 사양에 의해 절삭류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절삭류를 공구의 측면에서 분사하는 것을 플러드 쿨런트라고 하고, 관통 공구를 통하여 가공의 절삭류를 공급하는 것을 TTC라고 합니다. 이것은 머시닝 센터에 적용되는 TTC, 스로틀 쿨런트에 대한 설명으로 스페셜 툴 홀더의 절삭류를 공급하여 가공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따로 준비한 어댑터 블록을 통해 스페셜 툴 홀더의 절삭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실제로 비효율적인 장치입니다. MCT에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TSC, 스로 스핀들 쿨런트가 있으므로 이 TTC는 추천하지 않고 TSC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플러드 쿨런트로 머시닝 센터의 스핀들 측면에서 절삭류를 분사합니다. 스핀들 측면에서 노즐을 통해 절삭류를 공급하며 표준으로 적용되는 사양으로 가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삭류입니다. 터닝 센터의 가공에 있어서 하이 프레셔 쿨런트와 같이 머시닝 센터에는 플러드 쿨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링 스핀들 쿨런트로 복합기 SMX의 밀링 스핀들의 절삭류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복합 가공기인 SMX 모델의 밀링 스핀들의 절삭류를 공급하는데 관통 공구를 사용하여 절삭류를 분사하여 가공이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 절삭류는 복합 가공기의 가공에 아주 중요한 절삭류로 10바 절삭류를 표준 사양으로 공급합니다. 푸마 SMX 2600ST에 적용된 밀링 스핀들 쿨런트 관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SC, 스로 스핀들 쿨런트로 터닝 센터의 스핀들의 절삭률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터닝 센터의 중심을 관통하여 고압의 절삭률을 공급하여 소재의 내경 가공 시 칩 배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쿨런트 대신에 에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TSA, 스로 스핀들 에어라고 합니다. SMX나 TT 등 라이트 스핀들에 워크 이젝터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쿨런트나 에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TSC, 스로 스핀들 쿨런트로 머시닝 센터의 스핀들의 절삭률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머시닝 센터의 주축을 관통하여 관통 공구의 절삭률을 공급하여 가공 시의 절삭률을 분사하는 장치로 깊이가 깊은 드릴 가공이나 정밀한 리머 가공 시 내부에 있는 칩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구의 수명 연장과 조도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 쿨런트를 스핀들 홀 속을 통하여 공구 중심에 공급하며 폼 A와 폼 B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디폴트로 폼 A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쿨런트 블로우어로 터닝 센터의 척초 주변으로 절삭률을 분사시키는 장치입니다. 척의 절삭률을 일정 시간 동안 직접 분사시켜 칩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쿨런트 대신에 에어를 적용한 것을 에어 블로우어라고 하는데 척이 소재를 클램핑하기 전에 칩과 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척초의 공기를 일정 시간 동안 직접 분사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쿨런트 건으로 장비 외부에 장착된 건 형태의 쿨런트 분사 장치입니다. 절삭률을 이용하여 로딩 스테이션에서 공작물이나 치구의 먼지와 칩을 수동으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에어를 사용하여 청소를 할 수 있는 에어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샤워 쿨런트로 가공 영역의 천장 쪽에서 절삭률을 분사하여 공작물을 세척하는 장치입니다. 샤워, 말 그대로 가공 영역의 천장에 노즐이 설치되어 가공 후 공작물 표면, 팔레트 또는 테이블 등에 산재된 칩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어주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샤워 쿨런트에서 좀 더 진화된 프로그래머블 샤워 쿨런트 즉 PSC 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렉서블하며 프로그램 가능한 절삭류 분사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칩 처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SC는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1. 필요한 포인트에 분사될 수 있는 샤워 쿨런트이고 2.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며 3. 절삭류 낭비를 최소화하여 표준 절삭류 탱크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DHF 8000에 적용된 PSC 옵션 관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러싱 쿨런트로 절삭류를 이용해 장비 내 칩이 쌓이기 쉬운 곳에 칩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장비 내 칩이 쌓이기 쉬운 곳, 주로 가공물 외에 트레이 경사면, ATC 도어, 장비 내부 구석진 곳에 노즐을 설치하여 쌓인 칩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푸마 4100과 푸마 5100에 적용되는 쿨런트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쿨런트 플러싱 포 척커버, 샤워 쿨런트, 터렛 쿨런트, 즉 하이프레셔 쿨런트, 쿨런트 플러싱 포 칩 컨베이어, 쿨런트 건, 쿨런트 플러싱 포 스테디 레스트, TSC 그리고 차 쿨런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각 기능에 대해 되짚어 본다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푸마 SMX 2600ST에 적용되는 쿨런트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워 쿨런트, 플러싱 포 라이트 패드, 플러싱 포 로우어 캐리지, 플러싱 포 스테디 레스트, 쿨런트 건 그리고 플러싱 포 레프트 패드가 있습니다. 앞에 이어서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쿨런트 플러싱, 쿨런트 블로우어 포 라이트 척, TSC 포 라이트 스핀들, 쿨런트 칠러, 로우어 터렛 쿨런트, TSC 포 레프트 스핀들, 쿨런트 블로우어 포 레프트 척, 그리고 밀링 스핀들 쿨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NHP 5000에 적용되는 쿨런트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표준으로 적용되는 칩 배출을 위한 베드 플러싱 쿨런트, 플러드 쿨런트, 각종 플러싱 쿨런트, 레벨 스위치 그리고 오일 스키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적용되는 샤워 쿨런트, 쿨런트 건, TSC 그리고 쿨런트 칠러가 있습니다. NHP 5000에는 드럼 필터 칩 컨베이어가 적용되는데 쿨런트 시스템과 전체적인 칩 배출에 대한 플로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칩 배출을 위해 베드 중앙에 베드 플러싱 쿨런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 양쪽 옆에 코일 컨베이어가 놓여서 칩을 기계 뒤쪽으로 배출합니다. 기계 뒤쪽으로 모인 칩은 칩 컨베이어에 의해 이동되어 칩 버킷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칩 컨베이어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칩 컨베이어 관련 내용으로 칩의 종류에 따라 어떤 칩 컨베이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칩 컨베이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2. 칩 버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칩 컨베이어를 선택하여 효과적인 칩 배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힌지드 벨트 칩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힌지에 칩을 올려서 자동으로 이송하는 컨베이어의 일종으로 강제 재질의 롱 칩에 적합합니다. 칩과 절삭류 분리를 통한 능률적인 칩 청소 장치로 길이가 긴 칩의 형태와 강제류 재질의 칩의 배출에 적합한 컨베이어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부에서 상부로 컨베이어가 회전하여 칩을 배출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다른 타입의 컨베이어와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측방형 오른쪽 왼쪽 또는 후방형의 쿨런트 탱크의 방향과 함께 칩 배출 방향에 따른 칩 컨베이어의 타입 선정이 아주 중요하므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또는 매그네틱 스크레이퍼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베이어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칩을 스크레이퍼나 자석의 힘으로 처리하는데 주물용 칩에 적합합니다. 칩을 스크레이퍼로 긁어 올려 배출하거나 바닥에 자석판들을 설치하여 자석의 힘으로 바닥에 침전시킨 후 이들을 클릿으로 긁어내 처리합니다. 컨베이어 회전하는 방향이 힌지드 벨트 타입과는 반대로 상부에서 하부로 회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럼 필터 칩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럼 필터의 기능은 드럼 내부에서 절삭류 분사 장치로 드럼 형태의 망의 절삭류를 분사하여 칩을 제거합니다. 드럼 필터 칩 컨베이어에는 싱글 타입과 더블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 타입은 드럼 필터 기능이 있는 스크레이퍼 컨베이어라고 보면 됩니다. 더블 타입은 싱글 타입 상면에 힌지드 컨베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1차로 굵은 칩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 컨베이어의 드럼에서는 2차로 미세 칩을 배출하게 됩니다. 즉, 상부의 힌지드 타입, 하부의 드럼 필터 기능이 포함된 스크레이퍼 타입을 적용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긴 길이의 강제 칩은 상부에서 걸러주고 미세 주물 칩은 하부에서 걸러주므로 다양한 종류의 칩을 처리해야 할 경우 아주 효과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 칩과 긴 길이의 칩이 같이 발생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가공에는 일반적으로 더블 타입의 드럼 필터 칩 컨베이어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오거 칩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스트 이펙티브 타입의 칩 컨베이어로 스크류에 의해 이동된 칩은 칩 슈트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푸마 GT 2100에 적용된 오거 타입의 칩 컨베이어 관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터닝센터에 최초로 적용되는 스크류 컨베이어는 일반 칩 컨베이어 대비 최대 18% 짧은 전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드립니다. 또한 스크류 특유의 압축력으로 칩을 압축하여 배출된 칩의 부피를 약 75% 이상 감소시키고 배출 시 절삭류가 따라 배출되지 않아 칩 처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여기 어펜딕스에서는 칩의 종류에 따라 어떤 칩 컨베이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칩의 모양과 재질에 따라 칩을 배출하는데 최적의 칩 컨베이어가 다르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종류별 칩 컨베이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칩 컨베이어까지 칩을 이동시키기 위해 칩 컨베이어 앞단에 스크류 컨베이어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공하는 공작물의 재질 그리고 가공 방법에 의한 칩의 형상에 따라 최적의 칩 컨베이어 타입을 선택하여 수주 상담 시 고객에게 추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CM 모델의 경우 지하의 칩 컨베이어를 매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수주 시 지상 또는 지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포클리프트 타입 칩 버킷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중 발생한 칩을 모아서 처리하는 장치로 칩 버킷 하부에 리프트를 꽂는 장치가 달려 있어 지게차 등으로 운반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칩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사이즈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로테이션 타입 칩 버킷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중 발생한 칩을 모아서 처리하는 장치로 칩 버켓에 로테이션 조인트가 달려 있어 버켓을 기울여 칩을 쏟아내는 타입입니다. 칩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사이즈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타 기능들 관련 내용입니다. 쿨런트 관련된 기타 기능들, 오일 스키머, 미스트 컬렉터, 쿨런트 칠러, MQL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에어 관련된 기타 기능들, 에어건, 에어 컨디셔너, 스핀들 에어 커튼, 에어 로케이션 콘포메이션, 펠릿 클램프 콘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일 스키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삭류에 혼합된 오일을 제거해주는 유수분리 장치로 벨트 타입과 디스크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벨트 타입이 사용됩니다. 기계 구동 부위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사용된 윤활유가 절삭류와 섞일 경우 절삭유의 변질 및 냉각 저하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절삭유로부터 윤활유 성분을 분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미스트 컬렉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시 발생되는 미세분진 및 미스트를 포집하는 장치로 이를 강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흡입하여 필터링하여 공기는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하며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면 됩니다. 프레퍼레이션의 경우 선택된 용량에 따라 강전반 내부에 전장품을 설치하고 기계 상부에 구멍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장품 포함한 미스트 컬렉터 일체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이에 취부를 위해 구멍만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수주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쿨런트 칠러에 대한 설명으로 절상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가공 및 주변 환경에 의해 절상류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장비에 열변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절상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침수식, 이머전 타입과 순환식, 서큘레이션 타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침수식은 칠러를 쿨런트 탱크에 직접 담그는 타입으로 주로 대형 장비에 사용이 됩니다. 순환식은 칠러를 장비 밖에 별치형으로 설치하는 타입으로 주로 소형 장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순환식 칠러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상류 대신 오일과 에어를 혼합하여 분사해주는 MQL, 미니멈 퀀티티 루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시 발생하는 칩 제거 및 냉각 기능으로 공구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되는 절상류 대신 친환경적인 오일과 에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바라 타입과 보겔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에어건에 대한 설명으로 작업자가 공합의 공기를 직접 분사 및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아쇠나 버튼이 달린 공기 장치입니다. 작업자가 수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고압의 공기가 분사되며 주로 기계 내부 청소나 가공 소재 주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에어 컨디셔너에 대한 설명으로 강전반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기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기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강전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에어 컨디셔너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스핀들 에어 커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에어를 분사하여 스핀들 내부의 절상류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고속 스핀들 회전 시 주축 선단을 통해 주축 내부로 절상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축 앞부분에서 적당량의 에어를 분사하여 스핀들 외부의 이물질 및 절상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절상류가 유입될 경우 스핀들 베어링이 소손되어 큰 문제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옵션 사양입니다. 스핀들 에어 커튼 관련 짧은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어 로케이션 콘포메이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공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재 착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공 소재 안착 시 공기 토출구를 막아 일정 압력으로 증대되면 소재가 정확하게 안착되었음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통상 소재 안착이 확인되면 소재를 클램프하게 되는데 공작물이 정확하게 착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팔레트 클램프 콘포메이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팔레트의 클램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팔레트가 테이블에 완전히 고정되었는지를 에어 리밋 스위치를 이용하여 확인해주는 장치인데,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APC를 수행할 경우 사고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세이프티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쿨런트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구현된 사양의 기능에 대해 파악해봤습니다. 그리고 칩 컨베이어 4가지 종류와 칩 버킷 2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구성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 이외에 쿨런트 관련 기능과 에어 관련 기능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로 쿨런트와 칩 컨베이어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챕터 3 쿨런트 시스템 모듈 1 쿨런트 장치와 칩 컨베이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